실전 연습 방법. 실전이 가장 중요하다. 문법만 공부하여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법은 언어 규칙을 잘 보여주기 위한 예시들의 모음집이고, 그 예문들의 절대적 개수가 실제 언어 생활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법 체계 위인은 실전을 통하여 그 언어 규칙이 들어맞음을 확인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실전을 아주 많이 하고 문법책을 보고 정리해도 됩니다. 즉, 최대한 빠르게 실전에 도전을 할 수 있을 만큼만 학습하고 실전에 도전하는 게 올바른 공부 방법입니다. 리딩과 스피킹 동시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혁신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공부 방법입니다. 리딩과 스피킹은 별도로 공부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리딩과 스피킹은 동전의 양면으로 리딩을 역으로 하면 스피킹이 됩니다. 아래 첨자를 활용함으로써 이 공부 방법이 가능해집니다. 스피킹 효과적인 공부 방법. 그리고 이 공부 방법이 스피킹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좋은 구문을 접하며 나의 표현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유 영작 연습은 비추입니다. 스피킹을 공부하기 위해 매일 일기 같은 자유 영작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주제, 제한된 표현력에 의하여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유창성 정도는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지만 그것조차 자신이 알고 있는 표현 내의 유창성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지식의 확장이 없습니다. 리딩 스피킹은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스타크래프트에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이것을 솔로 플레이만 하면서 생각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차라리 프로게이머들의 영상을 보며 전략을 따라하는 게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솔로 플레이로 전략을 공부한 사람과 시작 전부터가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프로게이머들의 영상을 집단지성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는 솔로 플레이 생 영작하지 말 것. 영어 스피킹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리딩 구문들이 바로 그 집단지성입니다. 가령 수능 영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글 자체의 주제는 흥미롭지 않을 수 있지만 주제의 전개나 표현 그 안에 문법은 검증된 것이고 그것들만 취할 수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익히며 문법을 강화하고 결국엔 제대로 된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즉, 앞선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리딩하며 스피킹 연습이 효과적인 이유, 그리고 영어 스피킹 향상엔 이만한 이유가 없는 게 타인의 텍스트를 통하지 않으면 작가적 상상력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을 쓴다는 것은 글의 전개, 흐름, 논리의 에너지를 뺏길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영어 실력 향상에 사용되어야 할 에너지가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영어 공부의 목적은 영어의 표현력과 유창성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고 제공된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그런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리딩을 하며 동시에 스피킹을 강화하는 방법. 다음에 연습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의 과정은 습관이 된다면 리딩을 하고 나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습 방법이 이해되고 나면 이렇게 설명하는 만큼 귀찮거나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참고로 저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리딩하면서 스피킹 연습하기, 아래 첨자 독해 메인 연습, 계단 영작, 아래 첨자 단서로 해석해보고 리딩 한바 영작해보기 초보 연습, 준동사 절 단문 복원 도출 초보 연습, 섞어 영작 문제 출제 메인 연습. 이런 연습들은 왜 필요한가? 앞서 알아보았듯이 영어 자체가 부정사 덩어리들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연습은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를
내가 의도한 대로 사용하는 방식을 익히는 연습입니다. 혹은 내가 의도한 대로 사용하여도 소통이 됨을 인지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연습은 표현을 익힘과 동시에 부정사를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부정사인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 영어의 부정사적 특성이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큰 허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연습의 목적. 리딩하면서 스피킹 연습하기. 아래 첨자 독해 메인 연습. 계단 영작. 아래 첨자 단서로 해석 보고. 리딩한 바 영작해보기 초보 연습. 준동사 절 단문 복원 도출 초보 연습. 섞어 영작 문제 출제 메인 연습. 각 연습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영어 스피킹 할 수 있다는 말은 다음 두 가지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1. 다양한 영어 표현을 알고 있음. 2. 부정사를 정사로 확정할 수 있는 능력. 초보 연습은 2번에 관한 것이고, 메인 연습은 1번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와 일본어 난이도가 동일하여지는 순간. 1. 다양한 영어 표현을 알고 있음 메인 연습. 2. 부정사를 정사로 확정할 수 있는 능력 초보 연습. 그리고 이번 연습이 끝나고 체화되는 순간 비로소 영어와 일본어의 학습 난이도 레벨이 동등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체화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10일 형식도 아무리 길어야 한 달이면 숙달이 됩니다. 준동사 절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초보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 방법 상세. 앞서 언급한 다음의 연습 방법 상세는 다음 장에서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메인 연습, 초보 연습, 아래 첨자 독해 메인 연습. 다음과 같은 구문이 있다고 한다면 1. Throughout history, human imagination has been a double-edged sword. 다음 장에서 같이 아래 첨자 확정하며 독해를 하며 의미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Throughout history, human imagination has been a double-edged sword.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틀어 human imagination 는 인간의 상상력은 has been 이어왔다. a double-edged 된 양날의 sword. 검. 역사를 통틀어 인간의 상상력은 양날의 검. 이어왔다. 인간의 상상력에 양면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습 시 다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자를 먼저 확정한 후에 한국어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맥락 내에서 아래 첨자가 달린 단어가 확정되고 여러 번 접하다 보면 암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굳이 해석을 하지 않고 아래 첨자만으로 말이 이해되고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어를 영어로 접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한국어 어순대로 재배열하여 한 번 더 들려드린 것은 참고용입니다. 아래 첨자 확정 후 한국어 어순대로 해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단어 순서대로 해석하시고 그 어순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한국어 어순대로 완전하게 순서에 맞게 들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래 첨자 확정을 정확하게 하였기 때문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자와 문장을 말하여 길어지게 하는 아래 첨자를 단서와 문장을 동시에 어순대로 말하지 않기 위하여 독해한 리딩 지문의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아래 첨자를 활용하여 문장 그대로 복원하는 연습입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역사 내내 Throughout history, 인간의 상상력은 양날의 검이었다. human imagination has been a double-edged sword.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연습을 통하여 다듬어진 아래 첨자와 자연 한국어 아래 첨자 간의 변화를 인지하는 연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스피킹 초반에 아래 첨자에 의존하기 위하여서는 다듬어진 한국어를 내가 아는 아래 첨자로 표준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첨자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자칫 들으면 외국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위 계단 영작 혹은 자연 한국어는 아래 첨자에 비하여 다듬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첨자는 그것의 앞뒤 단어 소리에 따라서 아래 첨자가 변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동사 절 단문 복원 도출 초보 연습. 앞서 기본 11 형식을 준동사 그리고 절 단위로 도출한 게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앞뒤로 해보는 것입니다. 즉 단문은 절 단위 그리고 준동사 단위로, 절 단위 그리고 준동사 단위는 단문으로, 11 형식, 절 단위, 준동사 단위는 문장의 기본 단위로 스피킹을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길이의 품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해당 연습은 하다 보면 단 한 가지 연습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삭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삭제된 절 단위, 준동사 11형 칙에서 삭제된 단어를 복원하여 평서문을 만들 수 있느냐. 그와 반대로 특정 평서문에서 특정 요소를 삭제하여 절 단위 준동사 11 형식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해당 부분은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Which must be corrected along the way. 단문, Hypotheses must be corrected along the way. 명와절, What must be corrected along the way. 명대절, That they must be corrected along the way. 능동, Someone corrected hypotheses along the way. ing, Correcting hypotheses along the way. 부, He went on explaining it, correcting hypotheses along the way. 하면서, 명, He went on explaining it, by correcting hypotheses along the way. 전명, 형, He explained the theory correcting hypotheses on something. 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령 위치절은 다음과 같이 단문화되고 표시. 현기역수, which must be corrected along the way. 또 그 단문은 각종 절 및 준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 이 연습은 끝이 있습니다. 노베이스 기준으로 개인차를 고려하여도 적으면 100번에서 아무리 많아야 1000번 정도 한다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연습입니다. 석거 영작 문제 출제 메인 연습. 읽은 지문의 부분을 매칭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영작 문제를 출제해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출제하는 것입니다. 출제라는 말은 문제 제출에 해설까지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문제 풀이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출제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지금까지 학습한 원리를 더 깊게 이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연습을 통하여 다양한 표현을 익히는 것은 물론 부정사를 정사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실 것입니다. 기존 해석 아래 첨자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조합하여 출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한 가지 생김새 아래 첨자, 여러 가지인 준동사, 그리고 절 단위의 아래 첨자가 메인 11 형식의 동사의 뜻에 따라, 즉 맥락에 따라 변경됨을 확인 가능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잘못된 메아리 예방은 수백 년간 신뢰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함을 암시하면서 맥락 없음. 잘못된 메아리 예방은 신뢰되지 못하였다. A false echo chamber of repetition. Have been discredited. 수백 년간 For centuries. 암시하면서 Implying.
그들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함을. They must be corrected.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지문의 11형식을 구성하는 부분을 표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영작 문제를 출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전으로 학습 원리를 설명하여 실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지문을 통하여 함께 연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학습하였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출연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전 컨텐츠를 확인하겠습니다.